자, 날이 사랑하게 되는 부모 교육 오늘 9번째 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주제는 뭘까요, 소장님? 네, 오늘의 주제는 네. 훈육입니다. 네, 훈육. 음. 훈육이라는 뜻이 이제 한자어인데, 음. 가르칠 그러니까 가르친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부모 교육에 있어서 좀 훈육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그런 면이 사실 있어요. 저는 이 훈육이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바꿔보는 건 어떨까? 네. 소장님 좀 어떻게 바꿔보면 어떻게 같으세요? 네. 근데 사실 네. 지난번에 규율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아이랑 합의를 하고 이해하는 그 규율을 세워서 그거를 잘 지키고 또 그게 지켜지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서로의 이 소통을 하면서 또 네. 아이랑 다시 조정해 나가고 이런 게 잘 되면 그게 굳이 훈육이 필요할까 이런 네. 생각은 사실 들잖아요. 그 전에 조금 이런 말로 바꿔보면 괜찮겠다. 본보기가 되는 대화법 또는 단호한 대화법으로 단호한 대화법. 네. 얘기를 바꿔보면 조금 더 아이한테 우리가 접근하는 것도 뭔가 훈계한다, 지시한다 이런 느낌보다도 단호함이 있는 대화법이구나 이렇게 좀 내용을 바꿔보면 좀 다르게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단호하면서 명료하게 네. 얘기하는 방법. 네. 그러니까 이 훈육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우리 단호한 대화법에 있어서는 정말 그 단호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그러려면 우리가 한번 구분을 또 한번 해봐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단호함이 필요한 상황과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상황을 우리 각자 어떻게 좀 해석하고 있는가. 네. 소장님 좀 어떤 편이세요? 아이들하고 그 단호함이 정말 필요한 부분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구분을 네. 어떻게 하고 계셨나요? 단호함이 필요할 때는 좀 위험한 경우, 네, 위험한 경우를 네. 이렇게 하죠. 네. 네, 그래서 사실 아이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이가 유치원 다닐 정도에 네. 둘째 아이가 밥을 4명이서 4식구가 먹고 있는데 걔가 그때 어떤 이유에서인지 젓가락을 이렇게 탁 던졌어요. 젓가락을. 그래서 그때 굉장히 좀 혼내고 그 사랑의 회초리를 좀 사용한 적이 있죠. 사랑의 회초리요? 네. 전혀 그런 회초리는 안 쓰실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 네. 그래서 네. 아까 자꾸 말씀드리는 것처럼 네. 이제 저희 아이들이 다 컸으니까 네. 그게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서 좀 명료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네. 사실 그 당시에 제가 교사였는데 네. 수학여행을 아이들 인솔을 해서 가니까 그 사랑의 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이제 가지고 가서 집에다 이렇게 딱 놔두고 나는 뭐 크게 아이들을 뭐 그렇게 체벌할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무엇인가 이렇게 상징적으로 좀 엄하게 그런 것도 필요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지고 왔죠. 그래서 저희 아이들 하는 얘기가 엄마 우리 거기 딱 일정한 자리에 사랑의 매라고 쓰여 있는 게 이렇게 딱 걸려 있었어. 그 애들이 그렇게 맞아 그랬지 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둘째 아이의 그 젓가락을 던진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둘째 아이가 그걸 굉장히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던졌는데 아빠가 굉장히 이제 평상시에 좀 조용한 편인 아빠가 화를 딱 이러면서 막 화를 좀 냈고 그건 기억이 나요. 저도 확실하게. 그리고 제가 그 사랑의 매를 들고 너 이리 와. 이래서 밥을 먹고 있는데 방으로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위험한 경우에는 좀 엄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뭐 정말 지나치게 화가 났다거나 감정적이진 않았거든요. 분명히 그건 기억나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너 왜 그래? 그러면서 이제 아마 뭐 그렇게 심하게는 당연히 안 때렸겠죠. 제가 화가 나지 않았다는 건 저는 그건 확실히 아니까. 그러면서 이제 멍덩이를 한 며칠 이렇게 하고 그러지 마 이러고는 이제 나왔는데 그런데 저희 아이가 하는 말은 이건 이제 제 얘기죠. 이제 제 아이가 하는 말은 지금 대학교 3학년짜리 여자아이가 하는 말은 내가 이렇게 던졌을 때 아빠는 화를 내고 엄마가 그 매를 가지고 막 나를 끌고 들어갔어 방에. 그 외에 부엌 쪽에 있는 방 있잖아. 거기 문을 닫고 들어갔어. 그래서 엄마가 나를 미친 듯이 때렸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 그 표현이 미친 듯이. 네, 그래서 거기에서 사실 내가 언제 그랬어 이렇게 당연히 말할 수 없는 거였고 네가 그렇게 느꼈구나.
점점점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 체벌에 대해서 물론 뭐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체벌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많이 말씀하시고 또 어머님들도 이제 이해를 많이 하시겠지만 네. 그게 정말 증명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딸이 특히 딸이 이제 그게 민감했었던 것 같은데 그 이렇게 매를 걸려 있는 매를 보면 항상 두려운 감정, 공포의 감정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마음이 사실 아팠죠. 네. 그러면 그 이후에 그 사랑의 매는 어떻게 처분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계속 한참 동안 한참 동안은 그 자리에 있었죠. 네, 그거를 사용한 거는 그날 그 젓가락을 처음이었지만, 던졌던. 네. 그쵸. 이제 둘째 딸은 또 한참 동안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면서 좀 두려울 수 있었대요. 네. 그 우리가,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전에 이제 살았던 동네를 제가 우연히 그 동네에서 강의를 하게 돼서 거기를 한 바퀴 이렇게 돌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크게 느껴졌던 횡단보도랑 뭐 건물 이런 게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성인이 돼서 돌아보니까 그 너무 작은 거예요. 그 골목이 정말 아주 작은 골목이었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건물이 정말 너무 작은 건물인데 제가 그걸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어떤 하나의 장면, 그 다음에 하나의 어떤 순간순간이 어린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좀 크게 다가올 수 있겠구나, 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좀 사실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기는 있어요. 저는 이제 어떤 경험이었냐면, 저희 아이가 24개월밖에 안 돼. 굉장히 어렸을 때죠. 24개월 됐을 때, 그때 겨울이었거든요. 이제 아이하고 귤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몇 개 이제 장을 봐가지고 집으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아이들이 집 앞에서 그 벨 누르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그걸 누르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뭐 처음엔 당연히 기분 좋게, 그래, 우리 아가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지고, 자, 벨 한번 눌러볼까? 이제 했죠.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는 괜찮은데 점점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제 그만해. 그 10번 정도는 했나봐요. 11번째 되는 순간, 그만해. 11번째야. 12번째 되는 순간, 그만하라고 했지. 13번째 되는 순간, 진짜 그만해라. 하는 순간 제가 15번째 폭발을 했어요. 너 엄마 그만하라고 했지. 그 소리를 지르면서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이제 들어가서 제가 엉덩이를 한 3대를 때렸어요. 근데 사실 좀 세게 때렸던 것 같아요. 그 기억이. 그래서 이제 세대를 때리고 이제 아이도 너무 무서운 거죠. 왜냐면 처음으로 이제 엄마한테 매를 맞은 거니까 막 눈물 콧물 대면서 막 뒤로 막 가서 커튼에 걸려 넘어져서 애는 애대로 울고 있고 저는 또 저대로 너무 죄책감에 막 이제 이렇게 울고 있는데 한참 둘이 울다가 좀 조용해졌어요. 근데 아이가 이렇게 푸스럭푸스럭 하는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무릎에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하고 울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날 사왔던 그 귤이 까만 봉지에 귤이 있었는데 아이가 그 귤을 꺼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주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 아이들한테 하는 어떤 행동이 아이들한테는 정말 클 것인데, 그런데 이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용서라는 걸 좀 알고 있구나. 네, 그리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아이들이 굉장히 좀 큰 존재구나. 라는 걸 저는 그때 제가 굉장히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네. 여기서, 그래서 사실 그 마지막에 아이가 귤을 그렇게 줄 수 있었던 거는 뭐 때문에 그 상황에서 그렇게 줄 수 있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그 엄마가 슬퍼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엄마가 끝까지 화를 냈다거나 아니면 계속 훈계, 뭐 지시 이렇게 해서 끝이 아니라 엄마가 머리를 이렇게 묶고 이렇게 슬퍼하고 있으니까 엄마의 감정을 아이가 본 거죠. 그렇게 해서 표현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용서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잘 또 엄마랑 관계를 맺고 싶다라고 하는 좀 아이의 어떤 문제 해결 능력도 물론 어린아이였지만 저는 있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 한참 시간이 흐르고 나서 아이가 이제 뭐 24개월이니까 너무 어리니까 명확하게 그 장면을 기억하는 건 아니지만 문득문득 이게 좀 비슷한 상황을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엄마가 나한테 되게 많이 화냈는데 엄마가 내 엉덩이를 때렸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뜨끔뜨끔하면서 너무너무 이제 미안한 그런 이제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훈육이라는 게 참 힘들죠.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호할 때는 그럼에도 좀 단호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하지만 우리가 어떤 체벌이라던가 이런 방법이 아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단호한 대화법이 단호한 그래서 대화법.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그러니까 단호함이 필요한 어떤 상황. 그러니까 저는 저희 집에 저번 시간에 우리가 규율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위험한 상황과 그 다음에 타인한테 피해를 주는 상황이 아니라면 너가 어떤 것들 해도 괜찮아. 다만 그거에 대한 책임은 너가 지는 거야 라는 저는 생각을 좀 갖게 좀 싶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범위에서 벗어난다. 그러면 좀 단호함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뭐 식당에 갔는데 식당은 당연히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아이가 이제 막 뛰어다니거나 이제 한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때는 정말 명확하게 단호함이 필요하죠. 근데 제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요즘에 이제 어머님들이 그 단호함과 부드러움의 사이를 조금 명확하게 구분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가야 하다가 결국에 누구랑 부딪혀서 뭔가 사고가 나거나 그러는 경우도 사실 좀 있거든요. 네, 아니면은 뭐 오히려 그런 거를 제지하지 않아야지 아이가 뭐 기가 살고 막 아이가 뭐 자유롭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네, 그런 부분은 좀 명확하게 진짜 딱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죠. 네, 그래서 집에서도요.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아이 방이 만약에 어지럽혀져 있고 굉장히 지저분해 있을 때 그것도 저는 좀 기준이 있어요. 만약에 너가 다른 어떤 식구들한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면 이건 네 방이기 때문에 좀 네가 알아서 해라고 하는 좀 그런 게 있어. 막 개판될 때도 많거든요. 근데 우선은 좀 아이한테 선택권을 줘요. 다만 그 부분이 뭐 좀 너무 막 피해를 줘서 예를 들어서 방에 뭐 너무 막 음식물이 막 벌레가 나오고 만약에 이런다. 그러면 우리가 좀 단호하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때 우리가 언어적으로 전달을 할 때요. 이 목소리의 음성의 단호함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는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단호하게 얘기할 때는 아니야. 그만해 이렇게 사실 단호하게 얘기해야 될 순간이 있죠. 근데 우리가 이럴 때조차도 철수야 그만해야지. 사실 요거는 단호함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기준을 우리가 좀 명확하게 좀 정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우리 주변에서 단호함이 좀 필요한 상황이 뭘까요, 대표님? 예를 들면은 만약에 집에서 아이가 엄마를 뭐 때리거나 부모님을 때렸다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아이들이 장난스럽게 이렇게 뭐 이렇게 한 적은 있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상담을 통해서 그거를 이렇게 허용하시는 경우를 봤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단호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만약에 장난스럽게 또는 실수가 아니라 정말 어떻게 의도적으로 자신의 분노나 어떤 짜증스러움을 표출하기 위해서 엄마를 막 이렇게 때리고 아빠를 때리는 경우 이럴 때는 단호하게 그 행동은 아니야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겠죠. 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뭐 침 뱉기 뭐 친구도 동생한테 침 뱉기 또는 뭐 동생을 발로 차기 아니면 키우고 있는 애완동물이나 뭐 이런 것들을 괴롭히고 이런 행동들 이런 것들은 좀 단호하게 필요하고요. 근데 그 이외의 행동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방해를 어질한다는 거 또는 뭐 스스로 옷을 잘 못 입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는 행동이 아니라면 거기에서는 우리가 좀 관여하지 않을 용기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이 원칙은 위험한 상황과 그다음에 다른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 그 부분을 좀 딱 머릿속에 개념을 갖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이것도 얼마 전에 상담했던 사례인데 어떤 이제 아이가 그 변기에서 자기 인형을 목욕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만약에 소장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아이가 뭐 아직 잘 모르는 물론 아이니까 그렇게 할 텐데 엄마가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제 변기물에다가 이제 자기 인형을 이렇게 목욕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 입장에서는 세면대는 너무 높아. 그쵸. 욕조는 너무 넓어서 물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변기는 딱 알맞는 거죠. 그 아이 입장에서는 그쵸.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때는 이제 물론 이제 엄마의 기준에서는 변기는 굉장히 더럽고 그다음에 아이가 이제 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지만 우리가 순간적으로 버럭하게 되거나 또는 떡하니 이렇게 소리를 지르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아이한테 또 지저분하게 묻는다고 생각하니까 순간적으로 그렇게. 사실은 이 영역을 그냥 아이한테 그냥 그 변기는 우리가 배변을 하는 곳이지 너가 목욕놀이 하는 거 아니야 라는 말만 해도 충분해요.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는 그 이상의 것을 아이한테 음. 이야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순간적으로 정말 저렇게 지저분한데 우리 애기가 뭐 세균에 네. 뭐 이런 생각이 막 드니까 그렇죠. 참. 네, 그래서 네, 그때는 네. 그냥 여기 변기는 이렇게 목욕시키는 곳이 아니야. 이렇게 좀 더러운 게 묻을 수 있으니까 우리 그럼 다시 이 장소로 옮겨서 우리 인형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뭐 씻어줄까? 이렇게만 해도 아이들이 충분하게 사실 인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네. 엄마라는 사람은 네. 얼마나 좀 편안해, 본인의 마음이 일단 편안하고 안정돼야 되는지 네. 그런 사람이어야지 그렇게 그 상황에서 그런 표현이 나오겠죠? 쉽지 두 않죠. 번째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사실 정말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살짝 냉정한 마음이라도 좀 가져야 되는 거 아닐까. 저는 지난번에 항상 말씀하셨던 어떤 좀 손님 같은 네, 그쵸? 우리가 네, 만약에 그쵸. 남의 아이라면 그쵸? 음.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할 수 있어요. 네. 그 순간은 얘는 남의 아이야 라고 좀 체면을 그렇게라도. 걸고 그 다음에 또 많이 상담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손가락 빠는 습관이거든요. 이때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때 좀 훈육을 해야 되나요? 어떤 체결을 해야 되나요? 뭔가 이제 뭘 씌우고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제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소장님 혹시 자녀들은 손가락이 좀 빠는 습관이 있었나요? 손가락을 빨기보다 물어뜯는 그 습관이 좀, 둘째가 좀 있었어서, 그게 좀 여러 가지 신경이 많이 쓰이긴 했죠. 사실. 어떻게 그런 기성이 돼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좀 괜찮아졌다가, 좀 네. 나이 들어도 조금 그렇게 했다가, 자기가 불안하면 좀 뜯고 이렇게. 근데 어렸을 때는 뭐 보통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뭘 좀 발라주거나 이렇게 했는데, 참 어렵죠. 근데 사실 이론적인 거는 좀 그거를 좀 너무 문제 삼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렇지만 또 너무 모른 척하면 아이가 또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그것도 문제고. 저는 이제 저희 아이가 손가락을 되게 다양한 문제가 있네요. 저한테. 저희 아이가 손가락을 빠는 습관이 있었어요. 왜냐면 저희 아이는 이제 분유를 먹었고 제가 모유가 안 나왔기 때문에 분유를 먹었고 그 다음에 그런 인공 뭐라 그러지? 그쵸. 인공 입에 뭐라 이렇게 그러죠? 넣어가지고 이렇게 있잖아요. 빠는 거. 예, 그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손가락을 빠는 습관이 있었는데 저도 처음에 되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뭐 인터넷이나 이런 책들을 보면 뭐 굉장히 의견이 분분해요. 어떤 분은 뭐 일찍부터 이 아이를 잡아줘야 된다, 여기를 뭐 층층 감아야 된다, 물을 발라야 된다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아니다, 기다려도 된다 하시는 분이 있다 보니까 뭐가 맞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아이를 잘 관찰해 보니까 아이가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졸리면 빠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리면 왜냐면 뭐 젖을 이렇게 먹고 하는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졸리면 빨아서 저는 이제 아이하고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좀 애틋한 어떤 습관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어떤 습관이었냐면 아이가 막 졸리려고 하면 손가락을 빨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살짝 여기를 잡아서 아이하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 뭐 읽었던 책 이야기나 아니면 책 뭐 읽고 나서 그 다음 이야기나 아니면은 뭐 숫자송 같은 거, 뭐 ABC송 이런 거 노래 같이 부르는 거 번갈아 가면서 그 아이가 노래 부르면서 잠드는 거죠. 물론 잠들고 나서 무의식적으로 빠는 건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이전에 어떤 안 좋은 습관이 있었다면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한번 아이를 잘 관찰하다 보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아이의 습관을 고쳤던 경험이 있어요. 그럼 그게 이렇게 빠는 게 공갈젖꼭지? 공갈젖꼭지라고. 그런데 그거를 안 주신 이유가 있으세요? 줬는데 아이가 그거를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자꾸 뱉어내고 자기 손가락을 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빠는 욕구는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충족이 돼야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근데 좀 늦게까지 빨긴 했어요. 5살까지 빨긴 빨았는데 대신에 잠이 올 때만 빨고 그다음에 잠자는 도중에 빠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건 우린 뒀어요. 근데 나중에 자연스럽게 해결이 됐고요. 5살 저 기억이 나요. 그날이 5살이 됐던 어느 날이었어요. 유치원을 다닐 나이였으면 꽤 큰 나이인데 내가 유치원에 갔다 와서 졸려서 낮잠을 자려고 하는 자기도 모르게 손가락을 빠는 모습을 스스로 자각하나 봐요. 그래서 내가 왜 손가락을 빨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고 스스로 빼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안 빨았어요. 네, 조금 기다려주시는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겠죠.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뭐 유치원에 가서 뭐 형들이라던가 친구들한테 조금 부적절한 뭐 말을 배워온다거나 뭐 욕을 배워온다거나 그 다음에 뭐 친구를 때린다거나 이제 이런 행동들 여기서도 이제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이게 이 그쵸. 타인한테 피해 주는 피해 주는 행동이라면 좀 명확하게 구분을 단호하게. 해서 단호하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겠죠. 이럴 때마다 어머 누구야 때리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사실은 예, 효과가 없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 훈육, 그러니까 단호한 대화법도 우리가 이전 시간에 얘기했던 어떤 기율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결국에는 그 명확한 어떤 가이드라인 안에서 아이한테 자율성을 준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저는 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참 중요한 게요. 아이들도, 그러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더 불안해한다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른들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내가 만약에 뭐 차를 타고 가는데 뭐 신호등이나 이런 게 만약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정말 되게 불안할 것 같아요. 차가 여기서도 있을 수도 있고 여기서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규칙이라는 게 있고 신호라고 하는 명확한 어떤 체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한테도 조금 이게 너무 단호한가 싶을 수 있는 부분일 수 있는 부분조차도 명확한 어떤 제시가 되는 안에서 아이들이 훨씬 더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참 우리가 부모가 된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고요. 물론 소장님은 다 또 아이를 키우셨고 저도 이제 중학교 3학년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이지만 아, 참 끝이 없겠다. 네, 네, 그런 그렇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물론 그 순간순간에 노력을 하면서 또 실수도 하면서 이렇게 키우지만 네. 지나놓고 보면 보이는 네. 부분 그런 네. 부분을 좀 서로 또 공유하고 싶은 마음도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거는 하루하루를 좀 알아차리고, 네, 그것들이 좀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만들고, 또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되기 위해서 좀 배워가는 과정이 아닐까, 인생이 다 배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도 오늘, 저도 네. 오늘 또 많은 네. 걸 또 배우네요. 네. 네,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저희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